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연기금 수익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연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현안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이 매우 크게 상승해서 지방선거 직후에는 코스피가 9,300까지 갔다가 선거 후에 7월 29일자로는 5,200까지 떨어지는 완전 도박판처럼 출렁이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 차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죠? 예, 최근에 좀 증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기업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도 붕괴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나 정보가 좀 적은 개미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주식이 도박판이 됐다라고 평가받는 데에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량 변화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원래 연기금은 국내 주식 목표 보유량 그리고 예외적 한도를 두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벗어나면 증시가 너무나도 상승해서 그 부분이 한도가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일정 부분은 너무 폭락을 하면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매수를 해서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일종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국내 주식 목표 보유 한도를 갑자기 올리고, 그 다음에 허용 한도라고 하죠. 예외적 허용 한도인 SAA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이 부분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공개도 하지 않고 있어서 시장 안정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그 국내 주식 상황 변화에 따라서 목표 비중과 리밸런싱에 대한 규칙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좀 아니 왜 이번에만 이렇게 갑자기 예외 기준을 이렇게 많이 뒀죠? 주식이 200% 이상 증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런 상황 변화에 맞춰서 원래 목표 보유 주식량을 정해두는 건 네. 과열될 때 일정 부분 안정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중기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에 대한 그러면 이번에 과열이 된 거잖아요. 과열이 됐고 폭등이 있었고 폭락이 있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능이 오히려 작동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작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멈추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1월 달에 그 리밸런싱을 유예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식이 굉장히 급속하게 상승을 했고, 또 그런 상승에 대한 것들이 어떤 상법 개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릭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의 변동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 하나 6개월 제가 정도. 다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목표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해오고 있었습니다. 추세상 계속해서 축소해오고 있었습니다. 왜 축소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지 수익률이 낮은 문제보다는 네. 국내 주식이라는 게 수익률 이외의 요소가 많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주식이란 건 단지 수익률뿐만 아니라 증시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외압이나 이런 것들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줄여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시켰죠. 14.9%를 20.8%로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지방선거 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특히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 비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조정했다라는 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해서 1월 달엔 유예를 했고, 5월 달에 중기자산 배분을 그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7월부터는 리밸런싱을 다시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기금운영위원회 결정에 있어서 혹시 대통령실과 상의한 게 있습니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습니다. 자, 제가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2021년에 비슷하게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SAA 예외적 허용 한도를 1% 변경한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2%에서 3%를 좀 조정한 그렇죠. 적이 1%를 올리는 그게 있었죠. 당시에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시죠? 네. 근데 4년 지나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서 네, 21년도 회의록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25년도에. 네.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도 1%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과격하게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에 정확한 진단보다 일단 진행하고 후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아주 과격하게 찬성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셨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21년 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이네요.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정책실장이십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죠. 이분이 이때 말했던 대로 아주 과격한 방식이 이번에 실행이 됐네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번에 증시 변동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양대 사유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레버리지 ETF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제안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입했고 본인이 2021년도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연기금의 리밸런싱에 대한 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요? 저희가 상황 공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뭐 대통령실에 어떤 소통이 없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방침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 상황 공유를 했다는 건 상황 아까 공유하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저희는 주로 수석실 통해서 기금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으시고 대통령실에 어떤 업무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지 않고 계시죠?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기금 운영 전략에 대한 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4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